부족하다며 자치단체의 일부 조례 폐지를 요구해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조례들인 만큼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입니다. 전국의 경제 자유구역 8곳 가운데 인천에만 외국 자본이 몰리고 새만금은 외면받아 투자 유치 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고창 청보리밭 가운데 전임 군수가 소유한 땅만 맨 땅으로 남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동남부 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120억 원을 들여 만든 도로가 재기능을 못한 채 반쪽짜리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자치단체의 일부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해당 조례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7년 투자기업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한 뒤 5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이 조례가 기업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군산시는 보조금을 준 기업을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이 28%에 해당되므로 타업종 전환 시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그렇게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조례를 만든 군산시와 익산시,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의 조례 폐지를 요구했지만 5개 시군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와 진안군은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1km 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해당 조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만 규정했을 뿐 지정 취소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례 폐지를 요구했고 김제시와 진안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조례라며 정부의 폐지 요구에 반발하는 조례는 전북에서만 17개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의 규제 정비에 대한 중앙부처와 시군 의견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달 말까지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컬푸드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착한 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해 지자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자부와 법제처 등이 지역 경제에 필요한 조례의 폐지를 요구해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내에는 새만금과 인천, 부산 등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외국 자본이 인천으로만 몰리고 새만금은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국 자본은 17억 1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경인고속도로 등 우월한 인프라를 가지고 외국 자본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콩과 미국 등으로부터 외국 카지노 자본까지 잇따라 유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데 이것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직접화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매출로도 싱가포르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새만금의 외자 유치 실적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1억 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유치한 벨기에 기업 솔베이가 다음 주에 착공할 예정이지만 이후 추가 유치한 기업이 없습니다. 기반 시설을 대부분 갖춘 인천과 달리 새만금은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건설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규제 완화 등 차별화된 정책이 세워지지 않아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거기가 또 국제금융센터가 송도, 또 인천공항도 옆이고 위치도 괜찮고 재작년 이후로는 지금 실적이 좀 드물거든요. 같은 경제자유구역이지만 보다 나은 투자 유치 여건을 하루빨리 갖추지 못하면 인천과 새만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수목원의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5,800억 원을 들여 200헥타르의 새만금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자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목원 사업비를 2,476억 원으로 줄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내년부터 첫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적극적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새만금을 국가사업 차원에서 챙기기로 약속하고 총리실 소속 새만금 추진지원단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이전에 국무총리와 달리 새만금 사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해 새만금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국무총리를 상대로 다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장관을 이루는 고창의 청보리밭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임 군수가 소유한 땅은 맨 땅으로 남아있어 축제장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 및 초록빛 청보리가 장관을 이뤘습니다. 고창 청보리밭은 한 해 100만 관광객이 찾는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록빛을 보니까 눈도 밝아지는 것 같고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아요. 축제가 시작됐지만 보리밭 한켠은 붉은 황토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드넓은 보리밭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하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지금 사진 찍으러 오는데 저기가 비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분위기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것도 같이 좀 심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리가 심어지지 않은 곳은 바로 이강수 전 고창군수와 부인의 땅입니다. 이강수 전 고창군수와 이 군수의 부인이 소유한 땅은 세계 필지 7만 6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축제장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전 군수는 이 땅을 다른 농민에게 임대를 내줬고 임차인은 이곳에 소득이 적은 보리 대신 고구마를 재배할 예정입니다. 고구마 수확이 떨어져 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만 붙어 있으면 제가라도 좀 심어가지고 뭐 하는데 여기가 있을 입장도 못 되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축제 조직위와 고창군은 관광객이 줄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어떤 작물을 심을지는 농민의 몫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이 안 좋으면 보리를 심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무리 경관도 좋지만요. 그러면은 그분들 주장도 뭐 일일이 저희들이 행정만 더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경관 농업으로 농촌 관광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이유로 다른 작물이 재배되면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는 30일 468조 원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소재지를 전주로 한다는 문구가 빠지면 개편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을 제출해 공사 분리에 찬성하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 남원, 진안에서 이루어진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장수군 장남저수지 등 3곳의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입찰에서 KCC건설과 새천년 종합건설이 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CC건설에 과징금 10억 원, 새천년 종합건설에는 16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주시가 동남부 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만든 도로가 중도에 계획이 바뀌면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째로 들어간 예산만 120억 원에 이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아증지구에서 기린봉 방향으로 이어지는 폭 30m의 4차로 도로입니다. 지난 2001년 120억 원가량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700여 미터를 달리자 도로 끝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길이 막혀 있습니다. 4차로 도로는 15년 동안 아중지구의 교통체증 해소라는 기능을 못한 채 일부 구간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대형차들이 다 여기로 다 받쳐버리잖아요. 차가 안 다니니까. 그냥 주차장처럼 돼버렸네요. 네. 쓸모가 없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 도로는 쓸모가 없는 도로가 돼버리죠. 전주시는 애초 터널을 뚫어 한병루까지 이어지는 길을 만들려다 환경 훼손 논란이 불거지자 포기했습니다. 전주시는 고민 끝에 뒤쪽으로 보이는 기린봉 산자락을 관통하는 노선을 90도로 방향을 틀어 한옥마을이 있는 기린로 쪽으로 연결하는 선형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8년째 속도를 내지 못해왔습니다. 전주시 자체적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우 국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는데 이번에는 도로 예정지 주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도로 개설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지금 현재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개설하는 것이 처음부터 신중하지 못한 도로 개설 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들인 도로가 재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와 국립무형유산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무형유산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 국립무형유산원은 협약을 통해 무형유산 정보와 자료, 시설을 공유하고 무형유산 진흥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형유산 자원을 전주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군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월명산을 40여 년 동안 묵묵히 지켜온 산 지킴이를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태선 씨는 시민들의 쉼터인 월명산을 찾아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버려진 쓰레기도 주울 수 있도록 손잡이를 길게 늘릴 수 있는 집게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산이라는 개념은 계곡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산행하시는 분들이 그냥 길가 등산로에 버리면은 죽기가 우리가 쉽잖아요. 손짓개면. 근데 저 멀리 버리니까 저걸 못 줍잖아요. 김 씨는 쓰레기를 줍는 틈틈이 부서진 운동기구를 고치고 나무도 심으며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고로 잃은 건강을 월명산을 다니며 되찾자 자연이 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봉사를 결심했습니다. 월명산과 더불어 산 지 40년. 이제는 김 씨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30여 명 넘게 생겼습니다. 정기적으로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숲속에 작은 공연 무대를 마련해 월명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봉사한다는 것 그냥 그런 자존심을 좀 가졌고 또 여럿이 한번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좀 좋게 느꼈습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김대선 씨. 오늘도 월명산 구석구석을 힘차게 걷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아마 이 월명원에서 같이 항상 더 동고동락을 할 겁니다.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지킴이 역할로서 또 해설자로서 아마 열심히 정말 열정과 긍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겁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잠시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내일 장수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9차례 열립니다. 각 취업박람회에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40여 명씩 채용할 예정입니다. 취업박람회 일정과 채용 인원은 전북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테크노파크가 전북의 전략산업 선도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솔라파크 코리아와 아시아 등 47개 기업은 현장 면접 등을 통해 17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테크노파크는 채용된 구직자들에게 현장 직무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사항을 검토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평화와 통일 포스터를 전시하는 등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또 전북 출신 독립유공자 752명의 발자취를 담은 공훈록을 발간해 유족과 후손 대표에게 나눠줬습니다. 세계 세팍타크로 슈퍼시리즈 군산대회가 오는 23일부터 4일 동안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세팍타크로 대회는 13개 나라에서 선수와 임원 300여 명이 참여해 3명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르는 내구 이벤트와 조별 리그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무주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요양원에서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51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이 씨는 지난 6년 동안 물품 구입비 등을 부풀리거나 이중 지급하는 수법으로 4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근무한 요양원이 무주군에 위탁하고 있는 곳인 만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순창이 23.6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전주 21.5도 등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